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ven my family back in Malaysia, all of them really enjoy Squid Game. 킹돔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제작기지로서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확실히 그 판도를 뒤집어준 거죠.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흥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졌는데요. 엄격히 얘기해서는 한국 드라마가 아니고 넷플릭스 드라마고 미국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글로벌 OTT가 장악한 콘텐츠 시장. 일단 미국 내수 시장이 일단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에 좀 더 용이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넷플릭스라는 발판. 이것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넓은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방송이나 영화 관련된 산업들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콘텐츠. 급변하는 OTT 가축장에서 K 콘텐츠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 열풍이 가져다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숙제를 짚어봅니다. 도심 쇼핑몰 한복판에 거대한 지옥 사자가 출연했습니다. 기괴한 음악과 음침한 분위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 홍보차 마련된 공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지옥 보다 왔거든요. 코엑스 구경하러 왔다가 우연히 지옥이 있길래 지옥도 이제 보려고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공개된 드라마 지옥은 갑자기 지옥행 선고를 받는 사람들과 혼란을 틈타 등장한 종교단체,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공개 직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고 그 기록은 11위를 더 갔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든가 죄와 벌, 그리고 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이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유효한 질문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되면 진짜 지옥으로 데려간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살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살피던 영희 인형은 4m 크기로 축소돼 서울 올림픽공원에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요. 영희 인형과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I am currently over here just to take a picture with the doll. Only to see this. Yes, because my brother really like Ojingo game. That's why I'm here to take the picture. to send him the... Yeah, to send him the Photo. picture. I actually watched a lot of K-drama before Squid Game, but because of Squid Game, I know a lot of my friends now starting to watch K-dramas and also a lot of K-show because of Squid Game.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관광 명소에 등장한 거대한 영희 인형과 이를 보려는 구름 같은 인파는 우리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줬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뽑기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 계속 그 뽑기 선생님이 뽑기를 찍으셨었어요. 그때그때마다 설탕을 이렇게 뽑기 그 오브제를 만들고 소품 만드는데 본 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설탕을 녹이고 있었어.
한 30개, 30개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상인으로 출연한 임창주 씨의 실제 가게입니다. 급중에 필요한 수백 개의 달고나를 직접 제작한 임 씨는 몰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오늘도 쉴 틈 없이 달고나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관심사는 역시 촬영 뒷얘기인데요. 이거 섭외가 왔었어. 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한번 만들어 보래. 그냥 3개 보고서 자기 사 먹으면서 와서 촬영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아침 8시부터 밤 7시까지 계속 만들었는데 혼자. 우리나라에 교환 학생으로 와 있는 이 미국 학생들 역시 일부러 이 가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Why did you choose this umbrella? Oh, because it was in the show, Squid Game, so I wanted to try it as well. Do you know it's the most difficult one? Yes, I like challenges. 주인공 이정재 씨가 선택했던 우산 모양이 단연 인기. 하지만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패해도 즐겁기만 합니다. Yeah, it's really popular. Like for Halloween, a lot of people were dressing up as the soldiers from Squid Game, and then also like the participants in the game as well. People were buying tracksuits, the green tracksuits.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세계 각국에서 실로 뜨거웠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옛 놀이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드라마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 영화를 제외한 TV쇼 부문에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1위를 지켜냈고 날짜별로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프로그램을 표시해놓은 달력에는 오징어 게임 메인 포스터가 가득합니다. 9월 23일부터 연속 46일, 총 53일 동안 1위를 기록한 건데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장기간 1위 기록을 유지하며 단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인지도 또한 올라갔죠. 미국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도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이제 say hello를 하시니까 저도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아직도 잘 익숙지가 않고요. 시즌2에 대한 너무나 많은 요구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시즌2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아바마마께서는 어디 계시오? K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조선 좀비 이야기 킹덤부터 스위트홈, 기피 등 그간 꾸준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킹덤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제작기지로서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뒤에 전폭적인 지원을 더 많이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확실히 그 판도를 뒤집어 준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한 10위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고 심지어는 굉장히 어려운 공략 대상이라고 하는 인도까지도 공략을 해버린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주춤하던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다시 가팔라졌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1, 2분기와 다르게 3분기에는 유료 가입자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예상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다고 분석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주목했습니다. More than 142 million households worldwide have watched it. That's more than how many households there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 tenth of all of the households with broadband in the world. How amazing. I know well that Netflix would not be the service that it is today if it were not for the Gangu that we've thankfully established with the Korean creative community. And we're so proud of that.
저런 반가운 K 콘텐츠의 인기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수익을 넷플릭스가 독점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인데요. $456억 원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총 제작비는 약 250억 원. 벌어들인 수익은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제작자는 10% 정도의 부가 수익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과 판권, 저작권은 모두 넷플릭스가 독점합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 성공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누가 제작비를 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누가 이 작품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은 한국에다 투자를 해서 일종의 OEM 방식으로 한국의 배우들을 고용을 하고 한국의 감독을 고용을 하고 한국의 작품을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인 그 원천 소유권은 넷플릭스한테 다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엄격히 얘기해서는 한국 드라마가 아니고 넷플릭스 드라마고 미국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불공정해 보이는 수익 배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와 손잡으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제작비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편당 제작비는 약 28억 원 수준. 지옥의 편당 제작비 역시 30억 원 안팎으로 전해지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비가 편당 6, 7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더 많은 제작비를 선 지급한 겁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콘텐츠에 충분한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제작비를 먼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면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제작비 예를 들면 그 계획을 세워와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작비를 이제 PPL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기업에서 끌어오게 하고 그 제작비를 가지고 심지어는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편성을 받는, 편성도 안 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우선 지급을 하고 그 제작비도 한 10에서 20%, 평균 한 15%를 더 주는 상황이니까 제작 스텝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작사 입장에서 방송사가 아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쪽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시장 공략에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나라는 총 190개국. 처음부터 전 세계의 작품을 공개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당장의 수익 배분보다 더 많은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좀 넓은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에 이 방송이나 영화 관련된 산업들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시간 내에 저희들을 알리고 다양한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계 관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작품을 유통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한국 제작사와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해 약 80편의 한국 작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였고, 이에 따른 수익은 다시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7,700억 원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산업에서 약 5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약 16,000개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우리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덕을 본 걸까? 아니면 넷플릭스가 우리 콘텐츠 덕을 본 걸까?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에 이유가 있습니다.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모바일이나 TV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부르는데요. 월 구독료를 내고 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국내 기업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등이 모두 OTT 서비스입니다. 1998년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은 콘텐츠를 접하는 방법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극장 개봉이나 TV 편성에 맞추지 않아도 시청자가 원할 때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갈수록 몸집을 키우던 OTT 서비스는 코로나 이후 그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를 1개 이상 구독하고 있는 비율이 75%에 달했는데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다시 보기 정도의 서비스로 시작한 OTT는 이제 자체 제작 콘텐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원래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였는데 콘텐츠 영역에 투자를 하지 않고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하는 정치 드라마가 대히트하면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요. 소비자들 역시 OTT를 선택할 때 자체 제작 콘텐츠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 자꾸 만들어 주시니까 관심 있게 자꾸 보게 되니까 그래서 결제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그 이슈가 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게 넷플릭스에서 많이 개봉이 되니까 그래서 보게 되는 거. 문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은 수억 명의 구독자들이 내는 구독료를 바탕으로 막대한 콘텐츠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내 OTT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가입자가 2억 1천만 명입니다. 평균적으로 10,000원만 잡아도 월 2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1년이면 24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중에서 약 한 17조 정도를 오리지널 콘텐츠에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오리지널 콘텐츠를 축적을 해가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한 제작비를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과 판권을 거대 글로벌 OTT가 독점해 우리 제작사가 이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주고 또 다른 조건도 붙지 않는 해외 OTT 사업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그 제작을 거부당할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송사 문을 두드리는 구조가 갈수록 이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국내 그 드라마나 영상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할 경우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일종의 이제 하청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글로벌 OTT 각축장에서 우리 토종 OTT들도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휴일 아침 서울 여의도 증권가. 네, 가볼게요. 레디, 액션! 국내 OTT들도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무기는 역시 콘텐츠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사나 영화사, 그다음에 독립 제작사, 우리의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제 같이 상생하는 구조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약 1조 원 정도
투자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오징어 게임처럼 대작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선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TT 플랫폼 경쟁이 가열될수록 창작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이게 K 콘텐츠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해외에 있는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협업 요청을 하거나 이제 같이 일을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많은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의 장이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지점에서 굉장히 한국의 어떤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가장 변화의 속도나 크기가 빠르고 큰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콘텐츠 창작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무대가 더 넓어진다면 판권이나 저작권 독점과 같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해 더 권리를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매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작사들이 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제 매체가 다양화되니까 결국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 갑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에 있어서는 협상력을 더 키워가는 방식으로 좀 세밀하게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콘텐츠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건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거대 플랫폼이나 유명 스타가 아닌 콘텐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요. 위기인 동시에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기회인 시장이 지금 시기에 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작품만 만든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찾아오는 서비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콘텐츠가 축적해온 경쟁력이 한때 유행에 그치지 않고 더욱 큰 무대로 뻗어나가는 것. 바로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입니다. 잘 만든 그런 콘텐츠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진출을 할 것인지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 그리고 국내 그 플랫폼 사업도 굉장히 더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